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수십 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매일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이르면 내일 상원에 넘겨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이든 대통령, 신임 대통령은 트럼프 지우기 흔적. 이게 어떤 처음에 가장 많이 보이는 정책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취임하자마자 취임 초기에 이제 행정명령을 이제 서명을 함으로써 본인이 내세우고자 하는 정책을 좀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코로나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장벽 세우기라든지 아니면 WHO와 파리 기후협약 탈퇴 같은 것을 다시 되돌리는 그러한 행정 서명을 해서 본인의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예, 트럼프 흔적 지우기 이렇게 뭐 명명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떤 좀 딱 색깔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취임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를 지우려고 했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부시 대통령의 어떤 은밀한 정책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하는 것을 행정 서명으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가 눈에 띄지만 그 중에서도 험담하지 말아라. 험담하면 자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눈에 딱 띄는데 그건 어떤 의도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백악관에서 일하게 된 이제 정치적 임명자들 약 1,000명을 화상회의로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초반에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악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데 아주 큰 일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스태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품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런 경고가 나올 정도면 어떤 행정부가 좀 일사불란해질 것이다. 백악관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백악관 경험, 정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좀 드잡이라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신임 대통령이니까 가장 주목받는 게 부통령 같은데요, 해리슨. 여러 가지 어떤 차기 지금 벌써부터 차기 가장 유력한 주자로 나오고 있는데 맞죠? 그런 게 현실적으로도?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기간 이전부터 워낙에 고령이기 때문에 지금 78세죠? 미국 나이로. 그렇기 때문에 재선에 출마할 때는 이제 80이 넘는 나이가 되니까 과연 한 번만 하고 말 것이냐, 재선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 문제를 좀 얼버무리다가 그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것은 표도 안 선거 전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부인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워낙에 고령이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에게 쏠리는 시선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많죠, 지금.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전문가로서? 지금 뭐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이 뭐 건강상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지지율에 크게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재선을 포기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뭐 임기가 막 시작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어떤 권력을 초반부터 몰아주는 일은 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약간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지도에 약간 흔들림이 있다거나 하면 급속히 힘이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사실 역사상 없기는 한데 현역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에도 아주 형식적으로 경선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경쟁자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경우에 현직 대통령의 재선의 경쟁자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또 그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넘겨주는 건 가능한 어떤 그 다음 주자를 본인이 출마를 안 하는 것은 뭐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또 하나 관심이 쏠린 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이제 탄핵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전망이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탄핵은 총 67표, 그러니까 이제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해서 이제 상원으로 넘겨질 예정이고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서 총 67표를 받게 되면 이제 탄핵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탄핵이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영원히 제한하는 그러한 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탄핵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일단 67표가 되려면 17표가 공화당에서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이 생길 것인가. 왜냐하면 하원에서도 반란표가 10표밖에 없었거든요. 210명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을 생각했을 때 과연 상원 50명, 공화당에서 17표의 반란표가 나올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맥코널 상원의원이라고 왜 친트럼프 그 의원이자 공화당 1인자. 근데 이 양반도 좀 돌아선 거 아닌가요? 공화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 사람이 최근에 공개적인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폭도들을 어떻게 말하면 선동을 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규정을 한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것이 본인의 영향권 안에 있는 상원 의원들에게 이 탄핵에 찬성을 해라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자유투표를 하게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표가 나올지는 아직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반란표가 17표라 그러셨나요? 아까? 네, 17표가 나와야 됩니다. 필요한 표가요. 17표가 나올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보기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리적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래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으로서는 미국? 지금 이제 어떤 일정으로 이 탄핵을 실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초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우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경제 부흥 이런 부분에 본인의 어젠 의제를 굉장히 초반에 빠르게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 이 탄핵이라는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스의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핵 심리가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초반에 힘이 실려야 할 바이든 정부에 관심이 쏠리기보다는 이 트럼프 탄핵에 관심이 가게 되고 또 그것은 미국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염려했던 또 미국 전역에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와 같은 문제도 촉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절차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가요? 지금 진행되는 어떤 시간 순위나 절차상으로는 지금 상원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탄핵을 이제 국회에서 올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미국은 상원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사회를 보는 상황에서 상원에서 심리를 하고 거기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꼭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이제 민주당 쪽은 아마 모두 찬성을 할 것 같고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동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당장? 아니면 그 절차 자체가 미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이제 언제 상원에 이제 이거를 접수하고 상원에서 언제부터 이 상원 심리를 개시할 것인가를 상원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민주당이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상원 탄핵 절차를 진행시키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를 좀 많이 미룰 수도 있는 건가요? 뭐 미룰 수는 있지만 2019년에도 탄핵을 시작했을 때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이번에 뭐 그거보다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공화당이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하느냐 하는 것도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 안건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걸 빨리 하기도 뭐하고 계속 미루기도 뭐하고 그게 아주 정치적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게 있을 테니까 아주 가능한 한 늦게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는? 상원에서 안건을 언제 올리냐 하는 것은 뭐 상원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릴 수는 있지만 또 이거를 하원에서 탄핵을 그렇게 소추를 했는데 상원에서 심리를 그렇게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까? 그럼 정말 어떤 정치적으로 약간 진퇴양난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상원에서 올라가게 되면 상원에서는 뭐 이러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문제를 다루듯이 대법원장이 상원에서 사회를 보지만 문제는 상원 의원들이 서로 이제 이 문제가 실제로 대통령이 하원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 그러니까 내란 선동이라는 것이 맞느냐, 그것이 그럼 탄핵을 할 만한 정도의 범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논의하게 되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 아마 한 달은 안 걸리는 정도 기간 안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올라가고 부결되고 뭐 이런 수순이 가장 개연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17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예.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얘기로 좀 잠깐 돌아와 보면요. 가장 우리한테 중요하기도 하고 북미 관계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는 다르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의제로 올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고 어떤 성과가 담보되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북한 정권을 정당화시켜주는 예. 역할만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실무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정상회담과 같은 방식은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인식은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한 위협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네. 동결 내지는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하는 범위에서라도 협상을 일단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북한이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바이든 정부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노력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럴 가능성 별로 없죠. 톱다운 방식하고 관료들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마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러한 시간을 정해서 예. 앞으로 이러한 실무 협상단이 정해오는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정도의 선언을 한다면 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전혀 없이 하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한 말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합의 과정에서 느꼈던 그 톱다운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그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받아들이고 두 가지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건 뭐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어떻게 하겠느냐에 예. 따라 달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와 제재로 인한 상황이 어렵고 더 이상 협상을 통한 합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 와중에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모종의 구체적인 양보안을 약간 내놓고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저는 뭐 그거는 가능성이 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특성상 미국도 지난 실무회담에서 느낀 게 완전한 전권을 김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해주지 않으면 실무협상이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차원의 정상회담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